코스피 4천 붕괴의 충격 외에 지금 시장이 패닉에 빠졌는가? 코스피 4천이 깨지는 순간 시장은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믿음의 균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구간은 지난 2년 동안 한국 증시가 만들어온 성장 서사의 상징이었고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4천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는 순간 많은 분들은 이제 정말 끝나는 건가라는 감정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감정의 실체와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흔들리는지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함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하락은 하나의 악재 때문에 발생한 단일 사건이 아닙니다. 미국 금리의 불확실성, 기술주 조정, 중국 지표 둔화, 지정학적 변수, 연말 수급 변동 등이 오랫동안 누적되며 시장의 체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흐름 속에서도 내부적으로는 불안감을 점차 키워왔고 그 마지막 희망선이 바로 4천이었습니다. 결국 그 선이 붕괴되는 순간 심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패닉이 확산된 것입니다. 지금의 급락은 갑작스러운 하나의 사고가 아니라 여러 층의 긴장이 한순간에 붕괴된 구조적 흔들림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속도 또한 패닉을 강화시키는 요인입니다. 4천에서 3,850대까지 밀려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이 짧다는 점은 시장이 합리적 계산보다 본능적인 툼의 흐름을 보였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이성을 잃을 때 투자자들은 두려움을 크게 느낍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정보가 있는지, 더 큰 위기가 다가오는 것인지, 혹은 시장의 바닥이 훨씬 아래에 있는지는 아닌지 불안이 증폭됩니다. 속도는 공포를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은 하락이라도 급락은 훨씬 깊게 체감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시장의 편향성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자금이 반도체와 소수의 인기 업종에 과도하게 몰려 있었고 시장의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에서 충격이 들어오면 낙폭은 더 커지게 됩니다. 집중된 구조는 작은 조정에도 크게 흔들리며 투자자들은 훨씬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의 4천 붕괴는 단순한 숫자의 이탈이 아니라 기대의 무너짐에 가깝습니다. 시장은 자신이 만들어온 서사와 방향성을 다시 점검하는 과정에 들어섰고 공포가 극대화되는 구간일수록 심리가 실제 가격보다 시장의 흐름을 더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정을 이해하려면 가격 차트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읽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3,853까지 밀린 진짜 이후 복합 악재의 연결고리는? 코스피가 4천선에서 멈추지 못하고 3,853까지 밀린 데에는 겉으로 보이는 몇 가지 뉴스보다 훨씬 더 깊은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단일 악재보다는 여러 요인이 한 번에 겹칠 때 크게 흔들립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지금 시장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표면적인 뉴스가 아니라 그 아래에서 연결된 흐름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 연결고리는 미국 금리의 재상승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금리가 이제는 고점에서는 내려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최근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기대가 흔들렸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 가치가 훼손되고 한국 시장의 핵심 엔진인 반도체와 AI 섹터에 바로 부담이 이어집니다. 특히 시장이 고평가 부담을 안고 있을 때 금리 방향성이 반대로 움직이면 민감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작게 보이는 금리 변화도 실제 주가는 과도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두 번째 연결고리는 미국 빅테크의 실적 피로감입니다. 기술주 조정은 한국 증시에 직접적인 진동을 일으킵니다. 미국에서 AI 투자 열풍이 주춤하거나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신호가 나오면 한국의 AI 관련주와 반도체 업종 역시 바로 매도 압박을 받습니다. 최근 시장은 미국 기술주가 한 단계 더 뛸 준비가 되어 있다고 기대했는데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서 조정 압력이 그대로 한국 시장에 전달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 리스크입니다. 중국의 소비 및 부동산 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약하게 나오면서 아시아 전반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연관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 쪽 신호가 흔들리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비중을 빠르게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수급 충격으로 이어지고 지수가 흔들릴 때 낙폭이 더 깊어지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지정학적 변수입니다. 중동발 긴장감, 글로벌 공급망 불안, 에너지 가격 변동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시장 전반의 위험 프리미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숫자보다 스토리에 반응하기 때문에 전쟁 분쟁, 공급망 불안정 같은 단어가 뉴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면 매수 의지가 약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 수급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관과 해외는 연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하는 시점이고 평가 손익을 조정하거나 포지션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매도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가격을 누르는 힘으로 작용하며 투매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낙폭이 더욱 과장됩니다. 이 모든 악재가 한 방향으로 흐르며 3,853포인트까지 밀어내린 것입니다. 지금의 하락은 특정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 조각이 맞물리며 만들어낸 구조적 흔들림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건 이 악재들이 만들어내는 공통된 흐름이며 이 흐름을 읽는 것이 앞으로의 대응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역사적 패턴 비교. 지금 하락은 과거와 무엇이 다른가? 지금 코스피가 3853까지 밀린 상황을 두고 많은 투자자들이 과거의 큰 조정 구간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IT 버블, 2008 금융위기, 2020 코로나, 쇼크 등 역대급 하락장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번에도 그때처럼 더 빠지는 것 아닌가라는 공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하락은 과거의 충격들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겉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속에 흐르는 메커니즘은 확연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앞으로의 전략이 선명해집니다. 먼저 IT 버블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는 기업의 실체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매출도 없고 기술도 불확실한 기업들이 버블의 중심이었습니다. 기대만으로 가격이 치솟았고 시장 전체가 실력이 아닌 환상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증시는 반도체, 2차전지, 인공지능 인프라 등 실질적인 수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이번 하락이 버블 붕괴라기보다는 과열된 기대치의 조정에 가깝습니다. 실체가 있는 시장은 충격을 받더라도 보궐력이 강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8 금융위기와의 비교입니다.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위기였습니다. 신용경색, 은행 파산, 자금시장 붕괴가 동시에 터지면서 경제의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지금도 금리 유동성 문제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은행들은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고 글로벌 신용시장도 2008년과 같은 급속 동결이 발생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번 하락은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아니라 성장 서사와 유동성 환경이 흔들리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2020년 코로나 쇼크와 비교하면 공포의 속도는 비슷하지만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코로나 시절의 급락은 전 세계 경제가 강제로 멈춘 극단적 외부 충격이었고 정책 당국이 즉시 대규모 부양책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컸지만 반등은 더 빨랐습니다. 반면 지금은 외부 충격이 아니라 내부 피로감이 누적된 시점에서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정책 당국이 곧바로 대규모 부양에 나서는 구간도 아닙니다. 즉, 반등의 출발점이 더 늦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금의 하락은 과거처럼 시스템 붕괴형 위기라기보다는 기대의 피로와 금리 환경, 글로벌 성장 둔화가 동시에 맞물린 구조적 조정입니다. 공포의 정도는 크지만 그 공포가 시장의 본질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과거보다 더 안정된 기업 구조와 수급 환경이 버티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과 시나리오 3850의 분기점에서 가능한 세 가지는 3850대는 지금 시장에서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 갈리는 분기점입니다. 이 지점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가격 움직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급 흐름과 심리 그리고 기술적 지표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지수는 결국 사람들의 선택이 모여 만들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기술적 흐름은 단순한 차트가 아니라 시장의 집단적 판단이 투영된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700은 자금이 여러 차례 머물렀던 수급 밀집 구간입니다. 많은 기관과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이 이 부근에서 비중을 조정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자연스럽게 심리적 지지선으로 작동합니다. 지지가 유지되면 시장은 여기서 한번 버텨보자라는 쪽으로 기울지만 이 선이 무너지면 손절매와 후행 매도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RSI는 과매수권에서 벗어나며 한숨을 돌리는 국면이고 MACD는 아직 하락 신호를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조합은 시장이 반등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과매도 압력이 쌓이면 빠른 반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흐름을 기준으로 세 가지 주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강한 매도세가 일정 수준 해소되면 쇼커버가 발생하고 기관의 하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단기 반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등은 보통 4000 부근의 첫 번째 저항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지선 붕괴입니다. 만약 3700을 지키지 못하면 3500대 초중반까지 추가 조정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매물 부담이 적어 속도감 있게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이지만 오히려 이 구역이 장기 투자자에게는 의미 있는 저점 구간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예상 밖의 강한 비자 반등입니다. 금리 완화 신호, 정책 모멘텀, 글로벌 기술주의 재반등 같은 촉매가 동시에 나온다면 시장은 급격하게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빈도는 낮지만 한번 나오면 강도가 강합니다. 결국 3850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의 공포와 기대가 맞붙는 접점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려가는 폭보다 어느 시점에서 심리가 전환되는가이며 기술적 지표는 그 전환점을 찾는 데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4000선입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심리적 숫자가 아니라
상승 추세가 계속되느냐 꺾이느냐를 가르는 경계선으로 기능합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코스피가 4천선을 회복하고 이를 지지선으로 굳힌다면 중장기 상승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공포에 휘둘리는 상황에서도 구조적 상승 동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도 4천선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지수가 이 위에서 안착한다면 과매도 구간이 해소되고 하락 추세선이 다시 위로 꺾이는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봉 기준 RSI는 과열권에서 내려와 중립 구간으로 진입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MACD 역시 하락 신호가 약해지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지수가 4천을 회복할 경우 기술적으로 추세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단기 급락 이후 새로운 상승 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4천선 회복은 의미가 큽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중요한 지지선을 기준으로 매수 전략을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이 4천선 아래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더라도 지수가 이 선을 다시 돌파하고 유지할 경우 매수 비중을 늘리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이나 장기 자금의 경우 안정적인 추세 구간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에 4천선 안착은 수급 회복의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포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시장이 만들어내는 전환 신호를 차분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수가 반등한다고 해서 성급하게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지만 4천을 회복하고 이를 지지 구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중장기 관점에서는 오히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분할 매수나 핵심 업종 중심의 접근은 지금 같은 변동성 국면에서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4천선은 단순한 저항선이 아니라 시장의 자신감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 선을 다시 넘어선다면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는 해석은 성급하며 시장은 다시 방향성을 재정비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지수가 이 부근에서 안착하는지 수급과 기술 지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입니다. 지금 시장은 공포와 기회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4천선을 회복한다면 상승의 흐름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시장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인사이트 넘치는 분석으로 시장을 함께 읽어가겠습니다.